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4천 명에 근접했습니다.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수도권만이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 더 큰 위험을 차단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고심 중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가된 신규 확진자 3,938명입니다.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역시 4,000명에 가까운 수치고요. 먼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진단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 진단검사 수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수요일이 항상 많아졌는데 대부분은 500~600명 많아졌던 게 1,000명 이상 많아지면서 어제 이미 4,000명을 넘어갔고 올해 지금 오늘도 3,938명이니까 뭐 거의 4,000명에 가까운 수준이죠. 결국은 한 주일 동안에 하루에 몇 명이나 발생하는 거 평균을 내보면은 이번 주에는 3,278명인데 비해서 이전 주는 2,531명이에요, 하루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747명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이 확진자의 증가 추세도 상당히 빠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네. 이 방역 당국에서도 핵심 방역 지표라고 했더니 위중증 환자의 수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죠. 예. 어제도 26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결국은 최고치를 했는데 그게 612명이에요.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또 사망자 수도 39명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위중증에서 사망자가 보통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하시는 대기중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39명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 것이 작년에 12월 28일 날 40명 사망한 게 최고였었는데 예. 뭐 거의 두 번째 수준입니다. 월별 사망자 수만 보더라도 이번 달에만 543명이 사망을 해서 이것이 지난 1월 달에 508명 사망한 이후로 기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아직 2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마 600명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거의 하루에 20명씩 사망할 것이고 사망률 자체도 누적 사망률은 0.79%지만 지금 이번 달의 사망률이 0.87%이기 때문에 월별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네. 1월 달에 3% 정도이던 것이 예방접종이 완료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0.35%까지 떨어졌는데 예. 10월 달에 0.67%로 올라가면서 11월 달에는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예방접종의 면역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예. 사실은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의 접종은 유행을 감소시키는 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사망률이나 위중증 환율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이 유행 상황의 위험한 부분은 60대 이상들이 많이 확진되고 위중증화되고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추가 접종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겨울이 지나는 동안 당분간은 이런 것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해외 상황에 비해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환자들을 다 입원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진료를 하고 초기에 치료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중환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80% 이상의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수도권에서 병상 대기하는 환자 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것은 네. 사실은 이 환자 분류에 따라서 재택치료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아니면 입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예. 이 분류 자체도 사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역학조사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진단검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네. 역학조사가 전에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되고 있지는 않고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N차 감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시기로는 확진자 수에 대한 내용과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 이제 통계를 토대로 이제 여러 분석을 내놔주셨는데 지금 당국에서도 이렇게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병실 부족 문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권 병실 부족 상황이
수도권 병실 가동률 자체가 많이 올라온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이제 뭐 60%에서 70%대가 되는데 예. 수도권으로 한정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했을 때는 80%가 이미 충분히 넘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었던 평택의 박예병원 같은 경우는 1층에 전광판 같은 걸 두는데 병상 가동률이 97%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중증 환자의 병상뿐만이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병상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전하거나 이런 것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이제 병상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를 하느냐, 또는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 병상으로 옮기는 타이밍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당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83.3%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694개에서 578개가 사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개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정확히는 이제 수도권은 116개,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48개 정도라고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증 환자를 일반 환자 병실로 좀 빠르게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예. 또는 긴급 수송 비용이 또 필요한데 이 수송 비용을 국가가 바로 즉시 이제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급 병원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길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수도권 근데 병실 포화되면 교수님 지방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거 중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을 전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여기서 이제 회복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신 분들은 중환자 병실이 없다면은 뭐 지방으로도 지방이라도. 갈 수가 있겠지만 예, 예. 사실은 지금 중환자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옮겨야 되겠죠. 예. 근데 항상 골든 타임이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재택 치료하시던 뭐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이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네. 갑자기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정도인데 일단 증상이 악화되어서 중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거리에 있다 그러면은 뭐 제일 가까워서 천안이고 대전이고 할 텐데 예, 예. 사실은 천안, 대전 이쪽 충남 지역의 중환자 병실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증 환자를 전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헬기로 전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경부까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사실은 그 헬기 안에도 전문의가 타고 있으면서 진료를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만만치는 않아 보여서 이것은 비상대책으로 맨 마지막에 써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일반 병상들에 있어서 전원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788명 되던 것들이 이제 전원이 되면서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예. 이것도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병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예. 지방으로 전원을 하면서 네. 이것을 해결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4일 이상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임신부의 경우 서울에 살고 있는데 대구로 전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원이라는 의미는 이분들은 재택치료나 생활치료가 아니라 입원을 해야 되실 분들이 예. 네. 입원 병상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일 큰 문제들은 일반 환자들이 생겼을 때 응급실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코로나 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더 이상 병상을 못 찾는다면 응급실이 계속 꽉 차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예. 일반 응급 환자들한테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갈 것으로 보여서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 체제 자체가 상당히 꽉 막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요,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재택치료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재택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확대하고 있죠. 6천 명 이상 되고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보건소 인력 자체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재택치료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담당 인력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의료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모니터링하고 그러려면 간호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호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환자 분류 이후에 재택치료 중에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바로 긴급 이송을 할 수 있는 구급차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이 더 문제겠죠. 구급차로 이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병상이 어딘가 비어 있어야 글로 이송을 할 텐데 병상이 비어 있지 않다면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재택 치료가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코호트 격리라고 그래갖고 격리가 되어 있으면서 네. 확진자가 발생되고 상황이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중환자실로 전원을 못하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네. 나왔어요. 예, 예. 지금
이 1월 달에만 해도 9명이 이제 재택 중 사망하신 분이 나왔는데 예.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대기 중 사망이 아니라고 통계에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요양병원도 병원이기 때문에 예. 입원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상황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죠. 통계 자료에서 나오는 대기 중 환자라기보다 예. 실제로 요양병원 같은 건 입원돼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중 환자보다는 실제 환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상 부족은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일반 병실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이분들이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하면은 좀 더 악화되고 네. 중환자가 된 다음에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망률, 위중증화율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몇 가지 짚고 이제 뒤에 저희가 결론을 내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일상 회복을 멈춰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멈춘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거의 자유롭습니다. 1단계만 해도. 예. 이 상황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상황 유지.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은 이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제가 되지 않아서 예. 결국은 연말쯤 되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주가 되면 28일 정도까지 해보고 2주간 평가를 해서 다시 2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으로 봐서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계획을 빨리 발동을 해서 예. 최소한의 방역 강화를 한다면은 예.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게 또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또 그런 거리두기가 아닌 실제로 뭐 모임 제한 같은 거 정도 약간 하는 거 정도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모임 자제를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될 것으로 보여서요. 예, 예. 뭐 저도 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 지금의 상황에서 그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정도의 예. 이 방역 강화, 즉 예. 지금 수도권인 경우 10명 모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8명 정도로 하면서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한두 명 정도로 하는 것들 정도. 또 식당 카페는 보통 12시 이후로 영업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24시간 하게 되어 있지만 뭐 12시 정도까지만 당분간 일시적으로 하는 것 정도. 예. 이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고서 지금 우리 상황은 일상 상황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있지만 더 이상 가기는 어렵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국민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추가 접종도 다 잘 받으시고 예. 또 소아청소년들도 예방접종을 좀 더 많이 받음으로 해서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 전달을 계속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갑자기 여러 가지 방역 강화를 급격히 강화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다시 완화했던 것을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이거 우리 국민들의 수능성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마 최소한의 방역 강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좀 더 한다면은 식당 같은 데 방역 패스 같은 걸 적용하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기엔 조금 이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의 방역 강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라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해외 상황들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긴 한데 예. 제일 큰 문제는 추가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종합적으로 이제 전망을 주셨는데요.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부의 비상계획 발동 내지는 그 어떤 수준의 비상계획이 발동되는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영업 제한을 둘 때도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을 두는가? 시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병상 쪽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예, 일상 예. 쪽을 말씀드리면은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에 또는 국립병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 일단은 1에서 1.5%의 병상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급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이 퍼센트가 267개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상 대기자가 하루 평균에 한 778명 정도 있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 중에 절반인 374명이 70세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빠르게 병상을 먼저 확보하고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내려보내는 이 방안이 하나 있고 예. 일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을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얘기했던 것이 작년과 같은 연말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4단계를 올려서 아무런 영업을 거의 할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목표가 연말다운 연말을 만들겠다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를 조금 낮추는 선 그리고 또는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방역 패스를 조금 더 많이 도입하는 방안 예. 이런 것 정도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회기를 해서 몇 시 이후에는 몇 명까지 못 만난다 이런 정도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재택 치료자를 위해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 아마 정부 당국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답변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내일 그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이 새로 발표가 됩니다. 내일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가운데 임산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태아를 사산했어요. 근데 그 태아도 감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 첫 태아 감염 사례인데 임산부는 백신을 맞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0세에서 9세 사이에 한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서 큰 뉴스가 됐었는데 사실은 위중증 상황이었던 0세, 9세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시 10분에 발표를 한 것으로서는 30세 임산부가 25주째에 감염이 확진됐고 네. 26주째에 태아가 조산을 했고 사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라고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연 탯줄을 통해서 수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거의 좀 가능성은 낮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모로부터 임신부로부터 태아에까지 이 바이러스가 옮겨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예. 실제로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도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임신부인 경우에 있어서도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접촉하는 건 다른 문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직 감염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네. 또 이 임신부 자체가 30대로서 건강했다고 합니다. 기저질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 며칠 만에 태아가 사산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줬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고요. 예. 또는 이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과정 중에서 산모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수는 있는데 그 상황이 살아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오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염이 되었다. 즉 호흡기 안에 있긴 했었지만 예, 예. 감염이 되어서 바이러스가 증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정황 증거들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예. 실제적인 이 여러 가지 역학 조사들 혹은 뭐 부검을 할지 안 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를 만약에 이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태어나서 살아 있었으면은 예. 한 명의 0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태아는 1인으로 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염원 또는 감염 경로 이 모든 것이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서 예. 이 당국의 조사가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수직 감염 자체가 이렇게 흔한 건 아니다, 드물다 이렇게 네, 말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보더라도 수직 감염의 경우는 거의 없고 예. 실제로 뭐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네. 출산 과정 중에서 감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산한 태아가 감염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도 뭐 사실 매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된 그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고령층, 소아청소년 이쪽 부스터샷은 사실 지금 속도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접종 속도를 높일 방안은 뭐가 있을까? 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소아청소년 12세부터 17세까지 접종률을 먼저 살펴보면 1차는 40.9%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2차까지 완료한 상태는 1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접종률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추가 접종 인원도 전체 인구 대비 195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60대 이상에게 맞추는 이제 부스터샷 이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평균 하루 전체 확진자의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1.6%에서 35.7%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전체 확진자의 대부분의 60대가 이제 30%를 차지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83.7%가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94.4%가 또 60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고령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자신한테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계속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정부가 추가 접종을 좀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위중증 환자들 또는 고연령층이 모여있는 요양시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빠르면 4개월 이내에 추가 부터샷을 맞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도 사실은 60대 이상이 사망률, 치명률 굉장히 높았는데 이 위중증 환자율도 지금 최근에 봤을 때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면서 접종을 유도하는 방향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돌파 감염 사례가 워낙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위중증 환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